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제 랩뷰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배열 핸들링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추가 버튼이 있는데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가 이제 추가 숫자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의 입력값이 이제 배열에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프론트 패널 UI에는 자, 추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 추가 버튼이라고 하는 이제 분리형 컨트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화라고 해서 출력 그 배열 인디케이터 값을 다시 빈 배열로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추가 숫자의 값이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그 배열 인디케이터의 값이 추가가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배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운영하는 프론트 패널 자, UI가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우선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는 값이 하나도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 추가라고 하는 이 추가 버튼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자, 뭐냐면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처럼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원래 배열값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가 숫자에 해당하는 이 원소를 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그 배열에 추가시키는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시 이 배열 인디케이터에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추가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 이 배열에 원소가 추가되는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 빈 배열로 초기화하는 것처럼 동일한 코드가 수행이 되면 되겠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정지 버튼의 이 새 값이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됨에 따라서 이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바꾸고자 하는 값으로 변경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이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출력 배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자, 입력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숫자형 컨트롤이 있겠고 자,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변경이라고 하는 값을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값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6에 해당하는 자리는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인덱스는 0부터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이기 때문에 이 5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5라고 하는 값 자리에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5라고 하는 자리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관련된 코드에 대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저는 이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에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자, 곱하기 10을 하고 올림을 하시게 되면은 1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총 원소의 개수는 10개죠. 그래서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랜덤 데이터가 여기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때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자,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변경이라고 하는 값을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입력 배열에 있는 값에 대해서
배열 부분 대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 입력으로 인덱스 값과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인덱스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앞에 같은 경우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보면은 이 배열과 관련돼서는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배열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이해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배열 만들기 배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배열 핸들링 하기 05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시고 있고,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 경로를 붙여 넣어 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은 테스트할 VI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언더바 01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먼저 해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우선 추가 숫자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추가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언 버튼을 3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빈 버튼을 2개 불러올 텐데요. 우선 하나를 불러오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하나는 제가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도 추가라고 하겠고, 색상 텍스트 색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겠고, 관련된 값을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배치시키고 초기화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도 초기화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배열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추가 숫자 이거를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해 집어넣으면 원소가 숫자형 컨트롤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 프로퍼티에 가서 라벨은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구조에서 일단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실행 버튼이 깨졌는데, 실행 버튼이 깨진 이유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시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을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입력 터미널에 연결되지 않는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그런데 이제 랩뷰 2020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메뉴 중에 이 위쪽이 상수 생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랩뷰 같은 경우는 랩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불편함을 피드백을 주게 되면은 그 피드백을 이제 검토를 해서 항상 해년마다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어느 이제 그 랩뷰 사용자분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보통은 맨 위쪽 그 커맨드가, 그러니까 명령이 상수 생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에서 자,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으로 해주시겠고요. 자, 추가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을 관련된 자, 이벤트 케이스에 넣어주시겠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주겠고요.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추가 숫자라고 하는 값을 이 배열에 자, 원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추가 숫자라고 하는 걸 가져오시겠고, 그 다음에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지금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을 하나 불러오시겠고, 이 배열의 원래 값을 자, 참조하기 위해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생성에 자, 로컬 변수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읽기로 변경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메모리가 계속 복제되기 때문에 메모리 운영 측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겠고요.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 인디케이터 값에다가 이 추가 숫자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자, 배열을 추가해주는 코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여기서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이 보이는 아이템의 라벨이 가장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어떤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 라벨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수 생성하는 것을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를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측이 해봅니다. 자,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관련된 배열을 넣어주시겠고, 추가 숫자라고 하는 값을 자, 이 배열 만들기에 하나의 원소로 넣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코드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초기화라고 하는 값을 자, 변경을 했을 때도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 구조 안에 넣어주시겠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시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관련된 배열 인디케이터를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상수 생성을 해가지고 빈 배열로 초기화할 거고, 초기화 버튼을 눌렀을 때도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코드가 다 완성이 되는데,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자,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는 빈 배열로 되어 있죠. 근데 추가 숫자를 0으로 하고 추가하면 0이 되죠. 다음은 2를 하고 1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추가 숫자에 입력한 값을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배열 인디케이터의 원소가 추가되는 코드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추가하고 나서 초기화를 누르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컨트롤 C V로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이름은 02로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정지 버튼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출력 배열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는 지워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버튼을 제가 자, 프로퍼티에서 변경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이 부분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이 필요하겠고, 인덱스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 또 복사하시고요. 자, 라벨을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덱스 정보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향해서 인테저 32bit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데이터는 10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10 딱 10개네요. 하나만 더 늘리겠고요. 자, 출력 배열을 하나 또 복사해서 입력 배열이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높이를 좀 맞춰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인덱스, 입력 배열 있고, 그 다음에 자, 필요 없는 것도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이 이벤트 케이스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정지 버튼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자,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일단 배열 만들기 지우겠고, 자, 깨진 와이어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은 컨트롤 B입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거를 다 밖으로 좀 일단 빼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우선 VR가 실행이 될 때는 입력 배열에 대한 값을 자,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총 10번으로 하겠고요. 원소를 10개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10을 곱해 주시겠고, 자, y를 정리하시겠고, 여기서 올림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에서 1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뭐 데이터 타입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이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정수 타입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입력 배열에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 배열을 이 화일루프 안에 넣어 주시겠고,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랩뷰는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포르프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 배열에 자, 원소를 빈 배열로 자,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 배열 인디케이터에 이 랜덤 데이터를 설정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경이라고 하는 값을 자, 클릭을 했을 때 관련 인덱스에 해당 값을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값으로 변경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코드를 어떻게 하냐면 출력 배열을 하나 놓겠고요.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이용을 해서 값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부분 대체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손쉽게 원소 값을 대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입력으로는 입력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인덱스 정보와 그 다음에 자,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덱스 정보, 그 다음에 새 원소 값 이렇게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값의 출력을 자, 출력 배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랜덤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런데 자, 인덱스 0에 제가 뭐 190을 인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 0에 해당하는 1의 원소 값이 190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뭐 8인 자리에도 자 하면은 19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배열 만들기 함수와 그 다음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